화재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해 10년째 묵묵히 달려오고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전주원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예림 기자입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2015년에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저희가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양육비 관련된 법률 상담, 그리고 양육비 채권을 만들기 위한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부모들 때문에 하게 되는 인지 청구 소송, 그리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압류 및 추심 소송을 하고 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저주 조치, 그리고 또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좋게 해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면접 교섭 지원 사업, 그리고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선지급제의 이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기대하시는 점이 있다면 이번 달에 시행되는 양육비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조직으로 있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 독립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제재 조치까지 나아가려면 감치명령을 꼭 거쳐야 됐기 때문에 약 그 기간이 2년 내지 4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간소화 절차에 따라서 이행명령 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질적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좀 더 견인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오신 바가 있는데,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것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72%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의 한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을 보면 OECD 평균이 약 31% 정도인데,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굉장히 빈곤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7.7%로 빈곤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통계만 봐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선지급 제도가 좀 조속히 도입이 돼서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가부가 내년도 예산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규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도입하게 된다면 기대하시는 점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16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도 소득분이 75% 이하여야 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또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사유가 있어야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득분위가 한 100% 정도로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성년분이 될 때까지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수혜자도 많이 늘어나고 지급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는 굉장히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안전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거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일단은 빨리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제 소득분이 100% 정도까지 지급이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 한시정양육비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00명이 좀 못 되는 숫자의 아동들에게 수혜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소득분이 100%가 되면 약 18,000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거리가 1000명에서 18,000명으로 18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일단 더 필요하게 되고, 또 하나는 선지급 제도라는 게 그 양육비 채권에 있는 100만 원, 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은 지금처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아내는 그 절차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숫자가 그대로 소송 숫자로 넘어오게 되면 변호사나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비변호사들의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선지급제 도입이 되면서 기재부와 인력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명단 공개에는 사진 공개가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회기에서는 명단 공개에서 사진 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을 하는 양육비 채권자들의 채무자들 중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법을 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운전면허 정지밖에는 면허 정지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운전면허 정지뿐 아니라 모든 면허가 다 정지되고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전문직 자격정지, 면허정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미성년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률을 빨리 올리는 것이 경영 목표이고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을 좀 더 많이 배정받고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관리 따위는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는 바라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